오늘도 전략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보증권 영업부 박병창 부장 전화로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벌써 2022년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내년 증시의 키워드를 한번 꼽아보고 싶습니다. 세 가지 정도 꼽자면은 어떻게 좀 압축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모두 다 알고 있듯이 지금 내년도에 경기 침체 얘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바닥이 어디 시점인가, 그리고 신용 위기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주도 산업의 변화가 있을 것인지 그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증시 고객 예탁금이 다시 50조 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특히 거래량도 거래 대금도 낮아진 지금인데 위험 자산이 강하게 반등을 하려면 유동성 여건이 개선돼야 할 텐데요. 내년에는 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올해 그 10월서부터 11월 초까지 비교적 강하게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교적 강하게 반등을 한 것은 외국인들의 환율과 연계된 저가 매수와 그리고 쇼커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적 요인으로 봤을 때 내년 상반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환율 부분인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유럽 환율이 좋지 않죠. 유로화가. 그래서 달러가 계속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상황과 유럽 환율 이것이 내년 상반기에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내년 하반기에는 이제 경기 침체에서 터닝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 지표와 실적 그것을 반영하는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이제 수급적 요인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올해 연말과 내년의 상반기 하반기에 수급적 요인의 주체와 그 내용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테마로 좀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요, 강달러 기조 속에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6만 전자가 다시 한번 3주 만에 붕괴가 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또 내년도 실적 전망치가 3개월 전보다 무려 99% 이상 하락하면서 8만 3천 원대까지 떨어졌죠. 이렇게 바람잘 날 없는 전자닉스. 과연 반도체 쪽에는 무엇이 해소되어야 주가가 좀 시원하게 뻗어나가 줄 수 있을까요? 예, 강한 반등을 좀 주긴 했는데 6만 원 초반에 좀 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하락 조정을 더 추가적으로 좀 보일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최근에 반등했던 부분은 쇼커 부분이 상당히 부분이 있었고요.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1,440원까지 올라간 부분을 반영해서 봤을 때 외국인들은 충분히 저가 매수에 들어갈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고요. 산업 사이클이나 아니면 기업의 터닝 포인트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 들어온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질문 주신 부분처럼 추세 반등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결국은 경기 사이클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반도체 사이클은 경기 사이클보다 먼저 움직이죠. 그래서 지금 각 하우스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저점을 찍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년도에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봐야 되는 부분들은 지난 팬데믹 이후에 비정상적 수요로 인해서 생산을 막대하게 증가를 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재고 증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현상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재고가 줄어들면서 소비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부분까지를 좀 시장에서 좀 기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내년도에 경기 사이클이나 또는 산업 사이클을 연동하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시간이 아직 걸리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시장은 선반영하면서 움직이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저점을 선행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할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국내 반도체는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중국이 약 40% 되고 홍콩을 합치면 50%가 넘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스템 반도체나 파운드리의 부진이 있었고요. 그리고 소재 및 주요 부품은 미국과 일본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줄여나가는 기술 혁신이 있는가, 이것이 이쪽 섹터에는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그런 부분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얼마나 좀 줄여나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주목하면서 반도체 섹터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시장 테마주 아니면은 성장성이 확실한 2차 전지만 잘 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여전히 2차 전지 쪽에 쏠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2차 전지 안에서도 사실 섹터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배터리 셀업체, 양극재,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데 어느 쪽을 조금 더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2차 전지의 수급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시장이 약세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이 강할 때는 각 섹터에 골고루 매수세가 있겠지만은 이제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이익과 성장이 있는 곳으로 수급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익의 희소성이라고 부르는데요. 내년 2023년도에는 이익의 희소성이라는 키워드를 분명히 생각하면서 거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 주신 부분에서 보면은요. 배터리 부분의 완성품 기업과 그리고 소재 일부 기업들은 지금 이익 성장을 선반영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시점부터는 실제 이익 성장의 시기가 올 때까지 시간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구간으로 진입하면서 다소 멈춤 현상, 즉 등락하면서 기간 조정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먼저 올라간 부분의 종목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쪽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쪽이 내년도에는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쪽은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쪽에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발 기업들도 충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고 눈높이 키 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 더불어서 전기차와 배터리, 전장 부품, 스마트폰, 로봇은 이제 조합하면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조합된 산업 그리고 기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쪽에서 살펴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LG에너솔루션을 지금 신고가를 내면서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LG에너솔루션보다 상대적으로 좀 후발이었던 삼성 SDI라든지 또는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신고가를 내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수급 쏠림이 나타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뒤에 있는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는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의 국면이거든요.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전장 부품이나 LG전자나 또는 배터리 부품의 상신 EDP라든지 또는 요즘에 이제 우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폐배터리와 이제 충전 인프라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까지는 완성품 배터리와 그리고 최선두에 있는 소재 기업들만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면 그것이 소위 낙수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확산되면서 그 후발 기업들이 움직이는 부분에도 우리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구체적인 종목까지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계속되는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 발언과 또 경기 침체 위기가 상존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지수는 정체되어 있지만 활발한 종목 장세는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데 내년 부장님이 가장 유망하게 보고 계시는 섹터와 종목 궁금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경기 침체를 계속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익이 감소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익의 희소성이 발생이 되는 곳에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중점을 좀 둬야 되는데 여전히 이 이익 성장이 일어나는 것에 확실한 곳은 전기차와 2차 전지 쪽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배터리 얘기하면 잠깐 설명을 좀 드렸지만 전기차와 배터리, 2차 전지와 그리고 전장 부품, 로봇, 스마트폰 요것이 한 묶음으로 좀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전기차만 계속 바라보고 2차 전지의 소재만 바라봤다면 전장 부품과 로봇이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면서 좀 거래되는 그런 쪽의 섹터와 테마 그리고 기업들을 바라보시는 게 어떤가 그쪽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쪽은 지금 경기 침체 얘기를 계속 거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다시 얘기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건설기계 그리고 정밀기계 그리고 전선 그리고 플랜트 섹터의 기업들은 다음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과 함께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스튜디오에서 한번 뵈시겠습니다. 이른 아침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부장님. 네, 감사합니다.